야, 이 타도 됩니까? 이런 거 처음 타봐가지고, 야. 저런 건물에 월세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나갑니까? 5천 정도? 월에 5천씩 나가는 거예요. 예.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경기 안 좋았잖아요. 47억 정도에 사서 작년에 100억에 팔았어요. 100억에 팔았어요? 예. 저희가 2021년도인가 22억 정도에 샀어요. 네. 올해 잔금했으니까 올해 잔금했는데 29억 5천? 네. 그러니까 22억이 취득세랑 뭐 그동안 이자 비용 빼도 5억 번 거죠. 소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첫 투자는 완전 소액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2억 더 붙여서 팔았어요 바로. 3달 만에? 다른 세상에 뭐 3달 만에 2억 벌고 이거 뭐 회사 때려치우는 거야 이거 뭐. 우와, 이거 뭐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바로 시작이죠, 뭐. 아, 대표님.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 잘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예.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예, 저는 18년차 빌딩 중개 공인중개사고요. 네네. 또 빌딩원이라는 중개회사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빌딩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네.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길이에요? 올해 저기 1월에 그 네네. 매입한 건물 잔금한 건물인데 그거 잠깐 현장 가서 좀 보고 그리고 판 건물도 한번 쭉 둘러보려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야, 이 타도 됩니까? 이런 거 처음 타봐가지고, 야. 야. 이런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만드셔도 돼요. 제가 전에 그 타던 차를 그 13년 탔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루지 않았나 해서 13년 만에 그 차를 바꿨습니다. 보낼 때 좀 약간 짠하긴 하더라고요. 하도 정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대표님, 네네네. 저 빌딩 보니까 엄청 네. 멋지던데. 저희 회사요? 네네네. 네네네. 저거는 직접 매입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저거 살려면 한 300억 들어가거든요. 아직 300억짜리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돼갖고 언젠가 사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네. 저런 건물은 월세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저거 월세 그래도 차를 얻어서 저기 한 400평 되는데 네. 한 5천 정도? 월에 5천씩 나가는 거예요. 예예. 이야. 제가 그 처음에 그 군대 갔다 와서 대기업 가지 않는 이상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근데 두 개가 나오던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룸 중개하려고 왔었는데 예.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도 가봤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빌딩 중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죠. 20대 때부터 부동산 일을 해온 거네요. 네네. 지금 18년째 됐으니까 27? 예. 그러면 그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자격증이 막 꼭 필요하고 이러진 않았고 자격증 없이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이거 부동산 일을 배웠잖아요. 예예. 처음부터 막 잘 됐어요. 어땠나요?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금융위기 터져갖고 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회사에 계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되게 시장이 안 좋았죠. 저희가 이제 큰 파도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전에가 IMF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 거. 네. 그리고 그때 일을 시작했죠.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시장 겪어보니까 좀 더 나중에 잘 될 때 일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예. 첫 거래, 계약 네네. 이런 게 어떤 거였습니까? 첫 계약이요? 네. 제가 첫 거래는 신사동에 있는 건물. 가로수길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70대 어르신께서 건물 맨 위층에 거주하시고 예.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계단 오르락내리가 힘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좀 팔아야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라 네. 원래 80억에 내놓으신 거를 그때 67억에 깎아서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건하고 얼마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까? 대표님? 그때는 직원님 때라서 그때는 그냥 아예 생짜 월급. 직원 때라서 그 월급도 거의 없고 저희 그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열정페이?
그래갖고 상품권 하나 받았나? 아, 그래요? 10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았나? 그리고 저희 이제 어떤 그 계약 개수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 때는 팀장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예. 팀장이 되는 요건 중에 그 계약을 쓰는 개수가 있었어요, 직원 때. 네네. 근데 그때 상품권 100만 원짜리 하나 받았던 것 같아요. 직원으로 계시다가 네네.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차리게 되셨나요? 제가 전에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팀장 되고 매출 1등을 한 5번 했거든요. 와. 그 오너분은 따로 계시고 대표를 맡게 됐는데 네. 대표가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업에 지장이 너무 많아서 생각하다가 제 미래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속 성장만 해왔었는데 약간 대표 일 하면서 약간 그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성장 욕구가 좀 있어갖고 내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15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키웠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직원들한테 그냥 퇴사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두 명씩 따라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0명이 되고 근데 그래도 뭐 제 꿈이 있으니까 지금 80명인데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 첫 대기 요 건물이에요, 우리 이야기. 여기요? 예. 코로나 때 산 건물이에요. 네네.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경기 안 좋았잖아요. 47억 정도에 사서 임차인들 내보내고 새로 공사할 때 한 10억 정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작년에 100억에 팔았어요. 100억에 팔았어요? 예. 100억 팔았어요. 와. 그러면 얼마를 버신 거예요? 한 건으로? 40억 정도 벌었죠. 제가 처음에 살 때 한 9억 정도 들었어요. 대출 네네네. 80% 받아갖고. 그리고 공사할 때도 공사비 10억이었는데 은행에서 대출 9억 5천 해줘갖고 그때도 한 5천 정도, 내 돈 5천 정도 들었나? 그럼 정작 대표님 돈은 크게 안 드리고도 제 돈 11억 정도? 예, 다 해서. 예. 그리고 사실 저희 건물 투자가 예. 그렇게 현금이 꼭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50억짜리 산다고 하면 한 2, 30억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네네. 꼭 그렇진 않고 대출을 잘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잘 써야겠죠. 근데 이것도 잘못 사면은 네. 물리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사고 팔고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 금융 구조나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예, 어느 정도 보유했다가 어느 정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 네네. 그러면 대표님한테 이렇게 중개를 맡기러 찾아오는 고객들이 좀 어떤 고객들이 있나요? 주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네. 아니면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병원 원장님들 돈은 잘 버시는데 네. 어디에 투자할지 잘 모르세요. 그럼 이제 본인 돈에 맞춰서 제가 금융이나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랑 다 말씀을 드리죠. 대표님, 네네. 그러면 빌딩 투자할 때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대출 받아서 했을 때 위험하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위험한데 저희가 이제 건물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 임대 수익보다는 자본 수익이거든요. 저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네네. 그래서 본인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위치 선정이나 그 가격을 얼마에 사야지 잘 사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개사가 이거 좋아요 그래갖고 사버리면은 네. 나중에 물리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주변 시세 파악하는 거나 그리고 감정가 확인해 보는 거 네. 그리고 임대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현재 임대료가 저평가돼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다 하고 본인한테 이 대출이 무리가 아닌지까지 저희가 다 세팅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여기 그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흐름, 본인 현금흐름 거 체크해서 어느 정도 대출 받으면 3년 뒤에 얼마에 팔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관세 이슈랑 그리고 나라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규제를 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막 이렇게 활발하게 뭘 풀고 있어갖고 시장에 막 이렇게 불타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약간 폭풍전야? 네. 지금 타이밍에 좀 건물 이제 투자하기 좀 괜찮은 타이밍? 네, 저는 완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도 물론 이제 좀 다르지만은 나중에 사옥으로 쓰려고 네. 대출이랑 뭐 이렇게 짜고 있는 건물도 있어요. 대출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신축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제가 올해 그 성수동에 산 건물이 있는데 그게 6.25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예. 그리고 건물이 좀 노후돼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대출을 받아 샀는데 네. 그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에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한 달에 마이너스 800씩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건물을 계속 사고 팔고 했는데 바보라서 그렇게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저는 이게 이제 3년이나 5년 뒤에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그 저희가 이제 70억 정도에 샀으니까 나중에 100억 정도에 팔 수 있다고 계산하고 들어간 거라서 한 달에 800씩 마이너스 돼봐야 3년 해봐야 3억이거든요. 네. 그럼 제 3년 정도 이자 감당하고 저는 20몇 억을 버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서 네. 그 나중에 되파는 형식으로. 지금 당장에 그 임대료 수익으로 막 창출해야지 이게 아니네요, 맞죠? 그렇죠. 임대료는 솔직히 이자 감당만 되면 너무 땡큐고요. 이자 네. 감당 안 되더라도 이게 너무 싸요. 그러면 무조건 사야죠. 사서 나중에 되판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 임대료 따박따박 임대료 받아봐야 저희 그 소득세 다 합산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세금 내고 이러다 보면은 별로 안 남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로 목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네. 예.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양도 차익이지 임대 수익이 아니다. 야, 이게 보는 눈이 다르네요, 그냥. 완전 다르죠. 예. 야, 어떤 분들은 임대료가 잘 나와야지 그리고 임대료 보고 들어가시는데 네. 이 임대료가 그 예를 들어서 상권이 계속 돌아가면서 네. 그 임대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 수익만 보고 사시면은 이제 건물의 가치는 안 보시고 아 얘가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다 이런 거 안 보고 임대료가 잘 나온다고 해서 덜컥 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가치는 그 임대료가 떨어지는 순간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임대 수익만 보시면 절대 안 되죠. 아. 네. 왜냐면 임대료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네네. 저희가 상권이 막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아 내가 얼마 정도에 사서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다. 팔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그런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빌딩 투자할 때 네. 무조건 서울이 좋나요? 아니면 지방도 괜찮나요? 이왕이면 서울이 좋긴 한데 무조건. 네. 근데 서울도 서울 나름이잖아요. 이제 요새는 저희가 양극화라고 하는데 부산에서도 대장 동네가 있고 서울에서도 잘 나가는 동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도 너무 외곽 쪽은 받아줄 사람도 많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좀 그래도 역세권이나 사람들 좀 다니는 그런 지역을 사야 되고 근데 솔직히 지방은 양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할 거면 가능하면 이제 서울이 좋다. 네, 무조건 서울로 저는 지방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차단 안 보내요, 그냥. 아니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아, 누가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괜찮은 지역 위주로 보시는 게 좋죠. 예. 그 내방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땅이에요. 예. 근데 원래 이게 주택이었는데 상속을 받으셔갖고 저희가 2021년도인가 22억 정도에 샀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2022년도에 그 금리가 갑자기 2배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아 지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시 팔자. 네. 그래갖고 그냥 건축허원 받아놓고 땅으로 다시 팔았어요. 올해 잔금했으니까 올해 잔금했는데 29억 5천? 네. 그러니까 22억이 취득세랑 뭐 그동안 이자 비용 빼도 5억은 번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막 그냥 빌라촌 같이 보이죠. 빌라촌인데. 근데 여가고 가깝고 네. 땅을 좀 싸게 사갖고 뭐 신축을 했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사시는 분도 뭔가 얻어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자 좀 감당하다가 되팔하고 한 5억 정도 벌었는데 뭐 그렇게 이것도 현금 많이 안 들었어요. 이것도 한 3, 4억? 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저희가 현금이 3억이 들었으면은 네. 3억은 벌어야 돼. 팔았을 때 6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대출 갚고. 그래서 저는 10억 넣었으면 10억 먹기, 5억 넣었으면 5억 먹기, 2억 넣었으면 2억 먹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딱 목표 정해서 하고 팔고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땅이라는 거는 저희가 뭘 하지 않아도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네. 내가 조금만 물 주듯이 주고 네. 화분 키우듯이 물 주고 저는 제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알아서 올라가요. 알아서 올라가는 걸 사야 되네요. 그쵸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대표님, 네네네. 그러면 소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나요? 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첫 투자는 완전 소액으로 했었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제 돈 2, 3억 네. 정도로 샀는데 그 2, 3억도 취등록세 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아파트 담보 잡아서 대출 풀로 받아갖고 근데 그때는 이자가 싸니까 예. 이자 다 내도 한 달에 500씩 남았어요. 그 한 달에 500씩 받았는데 그 이상하게 막 기분이 막 좋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보다 보니까 다른 데 막 땅값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핵심이 임대소득이 아니구나. 핵심 무조건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 네, 얼마에 팔 수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죠. 임대 수익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이자 감당할 수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자본소득 해서 내 돈이 1, 2억 있어도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찾아주고 그런 방식을 알려주고 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건물주를 만들었어요.
한 1, 2억 있으면 된다.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있는 집 팔아가지고 제가 월세 살면서 대표님한테 한 바로 돈 많이. 아니 집 안 팔아도 돼요. 집은 담보만 잡아주면 되고 네,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집을 왜 팔아요?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 네, 일단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한테 그 강의를 듣거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네네. 현재 좀 잘 된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냥 조금 공감을 이끌어낼 사례를 얘기하자면 일반 직장인 여자분이셨는데 네,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셨어요. 네, 건물 투자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죠. 이게 구조를 잘 모르면 모르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그분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활용해서 그 성수동에 30억대 건물을 사갖고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80억에 파셨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된 걸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네, 그 지방에서 제조업하시는 부부신데 네, 그 원래 이제 사업은 이제 아버님이 갖고 계신 거고 네. 이제 아버님 이제 사업을 물려받기 전인데 아무래도 그 사업을 이제 물려받기 전이다 보니까 네, 본인들 여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얼마 전에 이제 강북에 신촌 쪽에 되게 싸게 나온 게 있어갖고 그거를 20 몇 억에 사셨는데 이게 이제 그 옆에 큰 땅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대수성하려고 했더니 그 어쨌든 간에 저희 공사하려고 하면 옆 땅에 좀 양해를 좀 구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좀 시끄러지니까 양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자기한테 되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2억 더 붙여서 팔았어요 바로. 3달 만에? 그래갖고 지금 다른 거 보고 계시거든요. 와, 다른 세상이네. 뭐 3달 만에 2억 벌고 이거 뭐 회사 때려치우는 거야 이거 뭐. 와. 잘 사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안목도 있어야 되고 타이밍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금융도 잘 써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 제가 이제 워낙 큰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이게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그러면 네. 궁금한 거. 이 강남에만 해도 이런 중개사분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대표님은 한 어느 정도에 속해 계십니까? 제가 탑이죠. 어. 제가 18년인데 중개에서 중개 수수료로 번 게 한 120억, 130억 되니까 그리고 총 거래한 금액이 저 혼자서만 한 게 1조 5천억? 그 1조 5천억이지만 제가 18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게 가치가 올라갔을 거예요 다. 대표님,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장인들 있잖아요. 네네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 네네네. 그 상태에서 내 아파트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이제 사서 가지고 있죠. 한 채 네네네. 정도. 네네네. 보통 이제 직장 다니면서 다 이런 사람들일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담보 삼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은행에서 네. 대출해줄 때 조건을 뭘 보냐면 이분 소득 수준, 직업, 예.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파트가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도 괜찮나요? 대출을 받아서 샀어도 네. 아파트는 대출을 80% 해주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담보율이 한 30% 정도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30% 남아있죠. 예, 그 30%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나머지 30%를 또 땡길 수 있네요. 예, 왜냐면 제가 아파트 살 때 못 땡기는데 네. 건물 살 때 담보로는 땡겨줘요. 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 나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네. 뭘 막잖아요. 네. 방법을 찾아.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직장인들도 빌딩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그 돈을 만드는 거는 방법이 많다. 되게 많죠, 방법은. 일단 제 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진짜 곤란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네.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고. 네. 근데 현금은 한 2, 3억 있어요. 근데 아. 그 2,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2, 3억이 신고가 안 된 돈이야. 불법이야.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신고가 안 된 돈의 문제가 뭐냐면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예. 그 소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아. 신고가 안 된다고 신고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은행에서 볼 때는 소득 신고한 걸로 자료를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은 있는데. 그 이런 분들이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세금 밀리시는 분들 돈 있는데 예. 그 세금 밀린 분들도 대출 안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관리를 평소에 잘 하셔야 되고 카드도 좀 간간히 쓰면서 은행 거래를 네. 그래도 두세 군데는 좀 잔고를 넣어놓고 좀 거래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그 은행에서 대출 잘해줍니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인들이 최고네요. 그쵸. 그리고 왜냐면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의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게끔 물건을 바로바로 찾아줄 수가 있나요? 아, 제가 맨날 보는 게 물건 보는 건데 네네. 저희 직원이 80명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컨셉의 손님이 되게 건물을 사고 싶어 해. 그럼 80명이 그걸 찾아요. 그렇게 찾아서 쌓인 DB가 10,000개가 넘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DB가 10,000개가 예, 예. 다 파는 건물들.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 DB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되죠. 저희 재산인데.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다 건물주랑 컨택을 해요. 그래갖고 실제 값이 뭐 얼마까지 깎아달라고 만나서 깎기도 하고. 협상은 너무 잘해야 되는데 제가 평생 한 게 협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예. 이게 중개사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를 못 받는 게 뭐냐면 너 제 편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왜 자꾸 매도인 편 드냐. 네. 저는 무조건 제 편이거든요. 네. 그럼 제 편이 잘 사야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깎아요. 아. 네, 방법을 찾아서 깎아드리죠. 그냥 그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대표님, 네네네. 그러면 작년 총 매출이나 대표님의 수익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년에 그 건물 팔아서 번 돈이 40억이고, 그리고 제가 제 일해서 번 돈이 한 10억? 회사 한 50억? 그리고 회사 운영해서 번 돈은 또 별개죠. 회사 매출은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혹시 네. 대표님의 총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자산은 한 200억 좀 넘었었는데 부채 포함이잖아요. 네네. 신사동포 100억짜리 팔아버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현금만 남은 거예요. 아. 그래서 대출 50억 갚았더니 50억이 줄었죠. 아. 한 200억 정도 돼요. 사람들이 와, 나 저분 만나가지고 상담 받고 싶고 투자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님한테 이제 상담 받거나 뭐 강의를 듣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조만간 무료 강의를 할 건데 거기 정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 아 무료 강의도 하세요? 아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무료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이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는 하면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려고요. 그러면 혹시 그 날짜나 이런 게 좀 정해지면 네네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꼭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찐으로 제대로 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거는 좀 이제 별개의 질문인데 대표님이 만약에 현금 2억이 있다. 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할 건지 주식 투자를 할 건지 코인 투자를 할 건지 어떤 걸 가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3개 다 해봤는데 주식이나 코인은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내 본전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억 있으면 좀 2억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알짜배기 건물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재밌을 것 같다. 네. 사실 제가 다 해봤는데 예. 뭐 코인은 떨어질 때 막 30%씩 떨어지더라고요. 네, 주식도 떨어질 때 뭐 그냥 뭐 10%씩 떨어지니까 2억 넣었으면 10% 떨어지면 2천만 원 떨어지고 30% 떨어지면 6천만 원 떨어지고 내 시드가 계속 갈아서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시드가 갈아서 없어지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드를 계속 불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어떤 건물을 잘 사갖고 어느 정도 뭐 2억 정도 더 벌어서 엑시트하고 4억 만들어서 그 다음 투자하고 그 다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물론 이제 잘 먹으면 코인이나 주식이 더 좋겠지만 네. 무조건 내가 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전 건물 투자로 무조건 볼 수 있고. 네 대표님 오늘 하루 진짜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한 바퀴 돌았더니 재밌네요. 나중에 제 물건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근데 실제 아파트랑 다 주랑 다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